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벌써 7월 달이 다 가고 이제 8월 달입니다. 이제 8월 달이 또 이번 한 달만 넘기면 이제 9월 달 시원한 또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 정말 그 아수라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제가 방송할 건데요. 사법부가 입법권을 지배해도 잠자는 국회.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있었던 대법원 특별 2부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문을 썼는데 이건 완전히 엉터리다. 네?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 자의적으로 사법부 판사가 자의적으로 이제 이런 결정을 하였다는 것에 우리가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걸 일단 먼저 보시고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년 사전투표가 끝이 나고 5월 28일 시연회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선거 2과장, 여기가 선거국장, 선거 1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 1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장이 되었습니다. 이 조규영이라는 선거 1과장이요. 그 다음에 이 선거 2과장은 기본과에 아직 있고요. 윤호. 그 다음에 이 선거국장, 김판석 선거국장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바꾸기다. 근데 왜 이상한 바꾸기를 썼느냐? 그거를 더 위반하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인지하기 위한 법률 용어와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 모양을 떼어서 컴퓨터와 인식할 수 있는 게 포괄적으로 바코드라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좀 더 정리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런 저희가 개선 의견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기각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좀 규정을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헌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야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에 이 말에 벌써 위법성, QR코드 사용의 위법성 이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대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하고 지금 대법관들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언론과 지금 손을 잡고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지난 7월 28일 보도가 있었죠. 그거 보십시오. 네,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대법원 또 언론 플레이나 하고 말이죠. 대법관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했는데도 국회는 가만 안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직무유기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이. 300명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지금 전체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대법원의 이번 7월 28일 판결문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제목에도 적어놨습니다. 무정부 상태. 이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법관들이 이 모양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PPT를 띄우겠습니다. 자, 입법부 무시한 사법부는 탄핵이 답이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오늘은 그 자료를 띄우지 않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자, 이게 지금 판결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대법관들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의 발급에 관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가로 열고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박완수 의원이 2021년에 이제 이 법 개정이 있었죠. 이런 저런 법 개정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바코드에 이런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더하기 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일련 번호가 또 빠져 있어요. 일련 번호가. 그러니까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일련 번호입니다. 근데 이것도 빠져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계속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데 이 회개한 논리가 지금 나옵니다. 이 대법관들이요.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이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우리 일단 요거 잠깐 보시죠. 대법관들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죠. 103조 대한민국 헌법 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이 헌법과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근데 국회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멋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설명을 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어인 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점. 또 이게 첫째 이유고요. 이 논리를 어디서 만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이렇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여기 자꾸 일련 번호를 빼요. 왜 뺄까요? 우리 일련 번호가 있죠.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거 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선거명,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남기 위해서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일련 번호까지 해야 31자리 일련 번호가 나오는데 저 일련 번호 7자리는 뺐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예? 그러면 법은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바코드에는 정보를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QR코드를 써서 거기에 정보를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언제 법관들한테 그런 것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기자회견 때 하는 그 선거 이과장하고 선거국장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20년에도 이미 그 QR코드의 그 사용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제가 화가 났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대법원이. 그리고 언론이 그 뒤에서 받쳐주고. 예? 여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마찬가지. 뭐, 제가 다른 뭐, 매체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급할 아직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언론은 더 이상 그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그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기 위하여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사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 네 번째 이유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에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 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라고 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게 네 번째 이유인데요. 지금 이게 완전히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쓰라고 했는데 QR코드를 쓰는지 그 점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이 있습니까? 투표의 익명성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보장해 줘야 됩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누구를 찍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제약이 있죠. 비밀선거 원칙 때문에. 그런데 이 선거를 맡은 담당한 선거를 관리하는 이 국가 기관인 선관위에는 어떤 후보자가 어떤 유권자가 어떤 후보자를 찍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도록 비밀 선거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중앙선관위의 이 범죄에 지금 가담하게 된 거죠. 대법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죠. 자, 그리고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뭐 그날 그 7월 28일 날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3개 언론, 안동데일리를 포함한 3개 언론사만 법정에 들어갔었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른 다 언론사들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사만 썼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 뭐 지역 지자체 뭐 단체장들 지난 그 대선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밀선거를 위반한 이 중앙선관위를 비호하는 이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 103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한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대법관들의 이 법관들의 탄핵 사유입니다. 이미 작년인가요? 김명수와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관 1호 탄핵 법관이 나왔죠. 그리고 그전에는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사법부죠.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의 익명성 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서 이 바코드를 QR코드로 쓴다니까 표시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6조 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 여기까지.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판결문을 쓴 대법관 이름 제가 영광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대법관들의 이름이 조재현 대법관, 그 다음에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양산까지 포함하면은 민유숙 대법관 이렇게 지금 조재현, 그 다음에 이동원, 천대엽 같은 이런 대법관은 더 이상 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가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 법률 그러니까 이 법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서 이미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반역을 하고 있는 그죠? 비밀선거 원칙 침해 법률 위반입니다. 부정선거죠. 이 범죄자들 국헌문란 세력들인 이 자들을 빨리 헌법으로 체포해서 수사하기를 안동데일리가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자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을 대법관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뒤 밑으로 또 한번 자, 밑으로 제가 요까지만 했는데 자, 말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아가 이 법원이 2021년 6월 28일 검증 절차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준거 보존된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투표지에 담긴 QR코드 및 2020년 4.15 선거일 당시 개표 절차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였는데 45,093표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변호인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그 절차가 적법했습니까? 투명했습니까? 원고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 원고 측에 누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이 재판이 완전히 엉터리로 했던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실 것이 그래서 이 대법관들은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중대 헌법을 위반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이 대법관 아까 조재현, 이동연, 천대엽, 민유숙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등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이 국헌 문란 세력을 색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 이제 국회에서 회계 보고를 하다가 이제 드러난 건데요. 이게 2019년입니다. 2019년 조치 상황 해가지고 옆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치 상황이 있죠. 2019년 1월 31일. 그러니까 17년도에 그 회계 보고하는 데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벌써 이미 안동데일리의 기사를 보시면 이게 벌써 기사로 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안동데일리 기사인데요. 이게 벌써 언제 기사냐? 올해 2022년 3월 3일 기사입니다. 단독 다시 불붙은 QR코드 논쟁 대법원의 대국민 사기극 전모. 자, 대법원의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21세기판 위록지마 국민에 대한 정신적 고문이다. 예, 이 총칼 없는 쿠데타를 지금 이 대법관들이 뭐 용감하게 하고 있는데 빨리 그 수사기관에서는 체포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언론을 떠나서 언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내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입니다. 자, 이 기사 전체를 읽는 것보다는 이거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우리 안동데일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고 자, 2018년 8월 국회 행안위에서의 시정 요구에 대한 2019년 1월 3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인쇄와 관련 선관위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이라는 국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 당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시정 요구 사항에는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QR코드 활용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벌써. 중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시정 요구를 한 상태에서 시정 요구 유형은 제도 개선으로 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러면은 벌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위법한 이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까 선거 1과장과 선거 2과장 그리고 선거국장이 보셨습니다. 비디오를. 자, 그리고 당시에 박영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아까 제가 사무총장이라고도 얘기할 실수를 했나요? 아까
사무차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차장은 향후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인쇄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아까 김판석 선거국장하고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력을 하겠음이라고 조치 결과를 설명하면서 막대 모양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1주 개정안을 18년 8월 30일 날 대표 발의해가지고 국회 계류 중에 있었다고 이제 더 붙이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김판석 국장이 19년도에 했는데도 지금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했다. 불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제가 확보해서 보도하는 겁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제2차 녹취록에 따르면 정성희 전문위원이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성희 위원이 시정 요구사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시정 요구 유형은 아까 똑같은 그런 제도 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박영수 선관위 당시 그 사무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QR코드 활용을 중단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당장 중단을 했을 때 선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다 수용을 하되 다른 것은 다 수정을 하되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시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정도를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영상 보셨죠? 뻔뻔하게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 진짜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죠. 이 범법자들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요. 때 국회가 개헌되면 이렇게 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좀 더 정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자, 아까 그것이 그 2018년 아닙니까? 이때 벌써 이미 QR코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QR코드. 아까 박영수 그 사무차장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게 QR코드를 당장 없애면은 선거에 영향이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국회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기가 자, 이게 지금 김판석 선거국장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QR코드와 관련해서 19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자, 이래 되면은 탄핵자는 또 한 명 더 늘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KBS에서 그 팩트 체크 한다고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드는 겁니다. QR코드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범죄자들입니다. 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결정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 제기했습니까? 누가 논란을 제기했습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신들 말이야 위법하다고 전문 그 입법조사관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들어야지 왜 그 거꾸로 국회에다가 명령을 합니까? 에? 법 위에 있습니까? 이 아주 나쁜 사람들. 자기들은 공직선거법을 유권자들에게 지켜라고 하고, 그죠?
선거의 자방이지. 예? 그런 걸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즉각 처리, 그 조사해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국헌문란입니다. 법률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입니다. 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을 가지고 흉악 범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들은 탈북 어민과 비교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더 흉악한, 드러나는 것은 정말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를 한다고 하면서 뒤로 이 나쁜 짓을 이렇게 한 거죠.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거, 그것도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가만 있습니까? 계속 들고 올라야 됩니다. 이 정도면요. 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선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회의원들, 엉터리들 뽑아가지고 지금 이 170명이나 되는 180명이었나요?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저 채팅창에 좀 오신 분을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최민호님, 예, 반갑습니다. 예, 법정에서 보셨죠? 예, 반갑고요. 그 다음에 포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네, 사법부 쿠데타. 격하게 공감합니다. 쿠데타입니다, 이거요. 총칼 안 드는 쿠데타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국가 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자들입니다. 신경자님, 외국방송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이 야 놀자, 5.18 무장폭동, 특채, 가산점, 그리고 사법, 언론, 기업 등. 예,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리노님, 예, 우리 스페너님이신데, 예, 오랜만입니다. 매국노 대법관들 정말 심판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네, 이거 지금 말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행동에서 이 국헌문란 세력, 반란 세력,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기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심 있는 그런 공무원들께서 정말 나서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종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대변하라고 했지 언제 니들의 뜻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는 소추권이 없습니다만은 지방의회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법관이나 이런 주요 장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장들은 탄핵이라는 것이 있죠. 탄핵.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을 때는 모조리 탄핵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법관, 그리고 한국의 언론. 아까 제가 대표적인 언론이 조선, 중앙, 동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반성하십시오. 당신들 뭐 하는지 모릅니까?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예, 리노님,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모른 채 하면 정말 탄핵감입니다. 더 이상 우파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20%대로 이제 내려앉았으니까 민주당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우상호가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땡 X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또 위법 행위를 했는지, 아까 그 기사로 또 가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예. 자, 이거 다 안동대를 가시면은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이 있는데, 누가 탄핵시킬 거냐, 조상호 님이 물으셨는데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국민들은 국회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국회에 찾아가서도 이야기하고. 당신들 뭐 하느냐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에? 중대한 이 선거 사기가 지금 이제 드러났는데, 어떡할 거냐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해야 되는 거죠. 탄핵 국회의원들이 시키고.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야죠. 가만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누가 탄핵시킬 겁니까? 탁상공을 하면 안 되겠죠. 조상고님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지 QR코드 표시 근거 마련해라고 이렇게 지금 이 건은 좀 크게 키웠습니다. 자, 이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아마 기획재정부에 아마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원에 개인정보 위법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같이 넣어서 감사원이 요번에 그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에 관한 전체 내용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국회 2018년도 회계 연도 중앙선관위를 이제 행안위에서 지적한 지적사항하고 시정 요구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사전투표지 QR코드 표시 법적 근거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문에서는 바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그래서 밑에 시정 요구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치기관이 제도 개선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것을 결국 못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전투표 지적사항을 이제 받은 것을, 자,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표시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문에는 바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자, 여기서 벌써 이 명칭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대법관들은 QR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바코드와 QR코드를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자,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명 등의 정보에 담고 있음.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용지의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자, 이게 뭡니까?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뭡니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이렇게 또 조치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향후 사전투표 용지 바코드 인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력하겠음 해가지고, 자, 그 하나의 일례로 막대 모양의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18년 8월 30일 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때 법이 통과했습니까? 안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막대 모양의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 파워포인트가 자, 지금 이 대법관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엄연히 입법부에서 바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대법관들이 이런 그 외래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차원 바코드 표시하는 정보의 양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담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가 QR코드 등의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을 적어 놓고, 이것이 뭐 공직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련 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갈로 쳐놓고 지난 2021년 11월 11일 선거, 그리고 2018 수 20 판결 참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 대법관들, 아까 조재현, 이동현, 천대엽, 민준숙, 노태학 등은 빨리 수사기관에서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은 빨리 이 대법관들을 탄핵시키고, 이와 관련돼서 이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엄한 처벌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이제는 이 공직자들의 이 아주 모렴치, 그리고 반이성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언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그들이 안 하니까 안동데일리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이거 하면서요. 예? 주변에 취재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왜 너는 그런 일을 하냐, 힘들게. 근데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거 지금? 예? 한국 언론 중에 저만큼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밝혔습니다, 사실은. 예? 이 대법관들의 위법사항. 예? 쿠데타입니다. 이 총칼로 없는 쿠데타입니다. 예? 이런 판결문 이거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부정선거 웬 말입니까, 21세기에. 예? 우리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러는 겁니까?
당연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심각성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여기 적었지만 무정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질 않고 국민들을 코로나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세금 먹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죠. 아주 나쁜 놈들이 법으로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때 강국이라고요? 민주주의는 완전히 40년, 3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그 일당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법부 이 판사, 지금 대한민국의 이 판사 정의가 무너진 거죠. 판사는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는 데가 국회라는 거죠. 그 법률을 정하면 법관은 그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감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이 나라 힘듭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셨죠? 권력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베트남 보셨지 않습니까? 베트남. 그리고 히틀러 보십시오. 히틀러.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자비해지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 제목은 입법부 무시. 입법부를 무시한다는 게 뭡니까? 법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법을 만듭니까?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더 살기 좋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의무. 그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2억이나 되는 봉급을 받고 연 2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자식 9명인가요? 수행원을 두고 원님 재판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탕간오리들이 판을 치게 되고 우리 또 국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우리가 조선 말기에도 그랬고 대한제국 때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경찰들이 또 자기 조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성행하게 되고 결국 무법천지가 되고 그럴 때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침해하려는 중국, 북한, 일본, 기타 러시아, 뭐 다른 나라 있겠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1950년
6.25 한국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지구라는 세계인들이 모인 이 지구에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터를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법과 예의와 양심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의용이의 저는 그 흉악범입니다. 그 사람들 뭐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게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방송할 주제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자, 그리고 요번에 그 열심히 감사 제보한 것이 개인정보라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 그리고 그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무선랜 카드, 그리고 그 다음에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배춘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예? 그리고 뭐가 있죠? 빳빳한 투표용지. 예? 그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개표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없잖아요. 아니, 참,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저 안동델리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사전투표 사무원들이 사전투표용지 발급받을 때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 청인 없는 투표지라든지 배수 있는 투표지는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받아서 유권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 취재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해보니까 그 선관위 직원 중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 있겠죠. 한두 개여야 그게 입증이 가능하죠. 배치는 투표지가 인천 지방법원에서 나오고, 파주에서 나오고, 최근에 남양주에서 나오고,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을 보고 참,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미 그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이 말씀드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가 이 입법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죠. 국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무튼, 자, 저는 공인들보다는 이제 우리 그 일반, 우리 시민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반성할 거 많습니다. 고쳐가지고, 새로운 출발, 아시아의 정말 그 동방의 등불처럼 다시 이 한반도의 평화와 그런 굳건한 그 우리 민족의 기상,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그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그것이 있다.
그것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끝난 겁니다 사실은. 국회 아까 그것이 17년도 회계 감사니까 2018년도 한 겁니다. 그 아까 그 기사화한 것이 국회 의사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요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의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지도 않고 계속 가리고 그다음에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참 안망한 것이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권을 침해해도 가만히 있는 국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서 우리 주인된 우리가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국회만이 아니죠. 지방의회 뭐 그러는데 지자체나 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법과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조직이 죄송합니다. 네, 이제 원만하게 돌아가지 이 지금 무정부 상태,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은 아비규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법관이 이러니까 나라가 이제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 오피니언 기사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조맹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장을 지내신 우리 오피니언 기고를 하시는 분인데요. 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자, 이제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오늘의 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죄송합니다. 예, 여기 우리 지금 오피니언을 쓰시는 조맹기 박사님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자, 대법원은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4.15 부정선거도 눈 감아줬다.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소화해 놓고 한국 정치에 포퓰리즘에 편승한다. 그 판결의 근거는 때법이라고 한다. 그들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쳤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그 방법이 민중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하는 방식이라면 대법관의 법과 양심에 의심을 품게 된다. 법원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이런 기고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안동대리 오셔서 그걸 읽어주시고 또 밑에 또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동대리에 가서 특종이나 단독을 치시면 거의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취재했던 것들이 많은 정보가 아마 이것만 모아도 부정선거라고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이제 칼럼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총칼 없는 사법 쿠데타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대법관들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책임을 물어서 심판받게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연관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현재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이 중앙선관위 내부에 있는 이 그 데이터 서버에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아는 이러한 선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선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중앙선관위와 손을 잡은 세력이 대한민국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체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정상화로 복귀시키고 정의가 이 대법관들을 지금 헌법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다시 우리의 헌법과 그리고 법률을 세우고 원칙과 기본이 통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1시간 또 넘었네요. 네, 오늘의 방송은 뭐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빨리 감기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미 국회에서는 이 QR코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법관들이 이 QR코드라는 것이 뭐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QR코드가 뭐냐 이렇게 공직선거법 151조 제6항에 있는 QR코드 했고 거기에 있는 정의 규정이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해서 여기서 바코드라는 것이 이미 이때 이 법이 제정될 이 당시에 이 바코드의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특정을 한 겁니다. 그게 막대 모양의 여기 일련번호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해가지고 가로를 써서 많은 바코드가 있으니까 이미 규정을 한 겁니다. 요거 외에는 안 돼라고. 근데 이것을 판사들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외래어인 바코드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이게? 국민을 속입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벌써 이미 2차원 바코드도 있고 바코드가 그때는 이 법을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QR코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코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차원 막대 모양의 기호 이렇게 해서 정의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 국회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엉터리로 써놓은 것입니다.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사법대법원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 저는 시청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언론사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적인 내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정말 그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인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절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그 불의에 저항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어서 이 불의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공간을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짜발하고 포퓰리즘에 빠지면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일이었습니다. 조충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